어쨌든 뭐 그 재판 결과는 저희가 지켜보면서 판결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이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녹음 파일이 또 나왔어요. 어제 민주당에서 5건을 폭로했는데 앞서 노영희 변호사 왔다 가셨는데 어제 스픽스에서도 또 다른 녹음 파일이 나왔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네, 현장에 계셨다고. 근데 검찰, 선관위, 경찰 이거 다 내가 한 거다 해서 뭐 빠져날 구멍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맥락을 잘 봐야 되는데 네. 물론 다분히 좀 허세와 과장이 있죠. 그걸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검찰총장도 창원지검장 그 내가 고른 거고 경찰청장 선관위원장 검찰총장이 김영선 의원을 찾아와서 충성하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했다. 이런 건 다분히 과장이에요. 네. 아무리 뭐 세상이 지금 뭐 시정 잡배들이 판치는 세상이라 그래도 국회의원한테 와서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왜 맥락이 중요하냐면은 이거예요. 그런 강혜경 씨 전화에서 무슨 결론이 내려지냐면은 항상 그런 말을 한 끝에는 강혜경 내가 선관위 검찰에 다 손을 써놨으니 가서 네가 다 했다고 그냥 진술해. 우리가 다 봐줄 테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 그 얘기를 장황하게 그러니까 한 네가 거야. 덮어쓰고 감옥 가 이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강혜경 씨한테는 명태균 씨만 그런 게 아니라 김영선 의원이 전화해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관위원장한테 누굴 통해 가지고 얘기 잘 해놨으니까 마음 놓고 가서 세비 반띵한 거 그거는 너하고 나하고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뭐 관계고 내가 내 돈 꺼주고 빌려주고 하는 우리 개인 간의 관계라고 이렇게 진술하면 돼. 그러면은 무죄가 될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강혜경 씨한테 양쪽에서 협공을 한 거야.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의원이. 그래서 위증을 교사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강혜경 씨가 그렇게 진술을 해요. 실제로 검찰에 가서. 그랬는데 창원지검장이 바뀐 게 작년 9월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검찰에 고발돼서 수사가 착수된 게 작년 11월. 5월에 바뀌었는데. 아니 9월에도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정유미 지검장 이전. 그러니까 창원지검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약간 좀 이상한 게 임기 1년을 넘긴 사람이 맞아요. 거의 없어. 이 정부 들어서 인사를 이상하게 해서 그래요. 사실은 인사를 거의 뭐 7, 8개월 만에 또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아마 작년, 금년 5월 이렇게 된 얼마 거예요. 안 돼서 했던 그래서 인사 텀일 거예요. 12월인가까지 하고 나가요. 그리고 또 공백이 한 4개월 있다 정유미 지검장이 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전임자 때인데 그때 실제로 이런 어떤 명태균 김영선의 얘기를 강혜경 씨가 받아들일 만해요. 검찰에 갔더니 검사도 없는 수사과에다 이걸 맡기고. 그 김성훈 지검장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9월 7일부터 올해 5월 15일까지 정유미 지검장 오기 직전에. 맞아요. 그때 9월부터 해서 요 11월이 와서 이제 그 사람 때라고. 그리고 5월까지 하고 다 얘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가. 5월까지 하고 또 공백으로 있다가 지금 정유미 지검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창원지검에서 하는 걸 보니까 실제 만만디거든. 민기적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강혜경 씨는 이런 말에 설득이 된 겁니다. 그랬는데 다분히 과장 섞인 말이지만은 분명히 선관위하고 검찰에 뭐 손을 썼다 어쨌다 이런 흔적들이 대화록 속에서는 부지기수로 나온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 와서 깨달은 거예요. 강혜경 씨가 전부 나보고 뒤집어 쓰라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위증까지 다 하라는 얘기구나. 이러면서 신경의 변화가 있고 그게 이제 여름에 뉴스토마토 제보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 사달이 난 거지. 그러니까 어제 스픽스에서 공개한 녹취 파일이 이게 뭐 사실 여부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왜 강혜경 씨가 여태까지 이렇게 이걸 묵히다가
폭로를 하게 됐는지 네. 이 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되죠. 그렇구나. 저희가 노영희 변호사 통해서 어제 보도된 녹음 파일 일부를 저희가 조금 받아서 방송 중에 가능하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의원님, 이게 정상적인 국가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사인인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과 협공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네가 다 뒤집어 쓰고 가라라고 하고 나중에 봐줄 테니까 다 풀려날 길이 있어. 근데 이게 자주 있는 일인가요? 그런 식의 이른바 음모론은 예. 항상 있죠. 뭐 이렇게 해서 뒤에서 뭐 손 다 써놨으니까 뭐 네. 아니면 아니, 영화에서만 보는 줄 알았. 이렇게 해서 이른바 누구를 엮어 넣어서 저기 제거하고 우리가 뭐 이거를 이른바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일은 항상 누군가는 기획을 하고 그런 말은 나오는데 네. 실제로 그게 실체가 있느냐? 실체가 있는 경우는 드문 경우죠. 네. 그런데 이거는 실체가 있었느냐? 일단 오선 중진 의원이 끼어 있기 때문에 네. 접근 가능성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선관위원장은 그 지역의 부장 판사들이 지역을 나눠서 선관위원장을 맡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의 부장 판사가 국회의원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 거의 정상적으로는 없다고 보는데 네. 뭐 그렇다고 또 만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또 그 전에 보면 법원에서 특히 이제 상고법원 그 하려고 할 때 네. 그때 법원의 간부들이 이렇게 조를 짜서 현역 국회의원들한테 면담을 신청하고 만나고 뭐 이런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법률 통과를 위한 이른바 로비 차원에서 네. 그래서 오선 중진 정도면 또 법원 간부들하고 만날 기회가 아주 없진 않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말로 어느 정도 실체가 있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죠. 예. 근데 어제 죄송합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공개한 녹음 파일 5개 이 내용도 보면 범상치 않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개연성이 매우 높죠. 그거 매우 개연성이 높아요. 매우 높다.